네, 뉴욕에 나와 있는 이만함 특파원 연결해서요.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한국으로는 금요일인데 미국은 아직은 목요일이죠. 제가 사실 금요일이라서 오늘 더 화사해 보이나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이네요, 미국은. 예, 미국 금융시장 간밤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뉴욕 3대 지수 주초에 랠리를 마치고 오늘도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장으로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펼쳐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전장 대비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오늘 전장 대비 1.15%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장 마감 무려 1.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0.6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상승세를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 쪽에서 다시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좀 금리 시장, 이제 채권 시장의 불안이 다시 좀 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오후 3시 무렵 8bp 이상 오르면서 4.22% 수준 나타냈습니다. 10년물도 6bp 이상 오르면서 3.82% 정도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역시 강세를 재개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IC 달러 인덱스 지금 112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폭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 어제 대규모 감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계속 소화하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11월물 WTI가 전장 대비 0.79%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8.4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주식시장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았는데 장중의 상황이 어땠나요? 네, 증시는 이제 고용 지표를 대기하는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주초에 이어졌던 롤러코스터 장세는 일단은 일단락을 된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무거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패드의 방향이 조금 어떻게 더 나올지 확실시가 되기 때문에 대기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이제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1% 안팎으로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의 하락세는 다소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 전문 기관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 하락한 종목이 오른 종목의 2배, 이제 하락한 종목이 2배가량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 지수에서는 이 비율이 3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CNBC 방송 같은 경우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고용 지표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며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 이 내일 발표되는 9월 고용 지표가 11월에 다가오는 FOMC의 금리 인상폭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지 이 경로에 대한 좀 강한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제 이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연준 인사들은 지금 패드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약간 일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패드의 이런 피벗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에서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연결된 그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시나리오이다라고 울프 리서치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진단을 했는데요. 9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예상대로 수준으로 나온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바꾸기에는 무리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고용에서 이제 고용이 좀 약하게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기 침체가 이게 조금 더 그리고 좀 가시화가 되면 연준이 피벗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경제 지표들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된 날이죠.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일 나오는 9월 비농업 고용 지표겠지만요. 거기에 앞서서 관련된 노동시장에 관련된 힌트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오늘 두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목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1일까지로 끝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청구를 했다라는 의미로 이 노동시장이 다소 조금 안 좋아지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이외에 또 기업들의 감원 규모에 대한 이 지표도 하나 나왔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9월 감원 계획이 이제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해서 67% 이상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감원을 하려는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내일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직전에 이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를 보면 실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하려는 계획도 늘어나고 있지만 페드가 과연 이것을 이유로 긴축의 고삐를 늦출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내내 매일 한 개씩 그 고용집 관련된 지표 나왔었거든요. 그쵸. 기억나세요? 네.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했잖아요. 화요일 하나,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씩 했는데 화요일 날이 채용 규모, 목요일이 ADP, 아니 네. 어저께가 네. 오늘 이건데 기억나세요? 나쁘고 좋고 나쁘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 숫자를 다 정리하는 숫자가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저녁 그 숫자가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연준 인사들은 진짜 고장난 시계 같아요. 다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데 어제 이런 코멘트들이 시장을 더 누르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들 하셨나요? 네, 지금 계속 연준 인사들은 이 페드의 방향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페드 피벗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카시카리 총재가 미네소타에서 열린 은행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근원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거의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유지할 기조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시장에서 모닥불처럼 피어오르는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을 이제 완전히 일축을 하는 발언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보스틱 총재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스틱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이 페드 피벗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는 발언입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에서 4.5%로 올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도 그 금리를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인하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지금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재인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도 공개 발언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에 하반기에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에 관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페드의 방향 전환, 즉 피벗의 기대를 일축을 했습니다. 또 오늘 연준의 고위 인사 발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리사 쿡 연준 이사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지명한 3명의 새로운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으로 5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첫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금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번의 통화정책 회의에 모두 참석을 했었고요. 3차례 모두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한 인물입니다. 이사쿡 이사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에 경제가 둔화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유지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준 위원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페드의 방향 전환은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참 그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 계속 이제 일관적인 메시지를 쭉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고용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 최근에 좀 뭐 고용이 나쁘더라도 이미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을 이런 깎아 먹으면서 좀 금리 인상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 지표 참 저희가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계속 똑같은데요. 시장은 조금 돌아서겠지 하는데 연준은 얘기 안 하고 하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연준의 속마음은 저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시장도 조금 돌아섰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나쁘고 좋고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한쪽으로 가면 연준이 더 세게 할 거고 반대쪽으로 가면 연준은 말은 비슷하게 하겠지만 시장은 이제 안 믿는 거죠. 아, 저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숫자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리고 저희가 고용 지표도 고용 지표지만 아까 처음에 임택파원께서 말씀을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영국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 BOE가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원인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영국발 금융시장의 엄청난 혼란,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과 은행이 이제 긴급 시장 개입을 했었고요. 또 영국 정부가 이 감세안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잉글랜드 은행이 계속해서 이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입을 중단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은행의 시장 개입 이 종료되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불안이 다시 엄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길트 금리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영국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영국 자산을 딜링하고 있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이 잉글랜드 은행이 빠졌을 때, 잉글랜드 은행의 지원이 빠졌을 때 과연 이 영국식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짝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장기채 매입 시한이 이제 오늘 14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과연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년물 길트 영국 국채 10년물이 20bp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20년물이라든지 30년물과 같은 장기 이제 채권 트렌드도 15bp 가량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 지난달 채권 시장에 긴급 개입한 것에 대해서 오늘 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지난달 채권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이제 영국에 있는 많은 연기금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시스템, 영국의 이제 퇴직연금 시스템이 대부분이 이제 장기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채 연계 투자 LDI 펀드들이 대부분 3분의 2 가량이 장기 국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 국채 시장에 이런 거대한 셀오프가 발생을 하면서 이 퇴직연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긴급 조치를 단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큰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인포맥스 쭉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LDI 펀드라는 거 처음 듣는 그 단어가 아니시죠?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여기 관련된 얘기를 케빈 강 대표님이랑 한번 잠깐 우리가 나눴었는데 화요일 오전 6시에 네. 얘기하면서 사실은 BOE가
그 조치를 한 것이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했을 수도 있다 하고 약간 음모론적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걸 픽업한 건 아니고 다른 기사를 보고는 했지만 제가 그걸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그 이후에 다른 매체에서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 결국 근데 이렇게 얘기가 결국은 계속 나오네요. BOE가 네. 그게 맞았다고 얘기하네요. 네. 뭔가 저희가 뭐 제대로 뭔가 한 것처럼 네. 좋은 뉴스는 아닌데 뭐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요런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도요, 영국 이제 금융시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 할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쭉 이제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한 것처럼 그 크레딧 스위스, UBS 이런 데는 웰스 매니지먼트하고 IB 두 개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네. 근데 IB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뭐 굉장히 나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웰스 매니지먼트 쪽은 되게 괜찮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큰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약 일주일가량이 지났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뭐 리만 사태처럼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좀 이 여파가 크게 번지진 않을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그래도 아직까지 자산 가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크레디트 스위스의 가치가 최소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과 이에 따른 시장의 민감한 반응으로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구조 조정, 이제 재무적인 구조 조정이 명확해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 달에 이제 자사의 재무 구조 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실적을 동시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이제 투자 등급 이것을 원래는 매도 상응 의견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CS의 주식을 이제 매도하라는 평가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걸 중립으로 상향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엄청난 리스크이고 또 크레딧 스위스가 정말 이제 좀 파산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 월가 전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감과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근 시장의 그 불안감을 갖다 계속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이 두 요인들 저희가 잉글랜드 은행 얘기와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 주의 있게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요 종목들에 대한 IB들의 투자 의견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1% 안팎으로 이제 제어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0.9% 가량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0.6% 그리고 아마존 0.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반면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UBS가 애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한 번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UBS는 지금 아이폰 14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뭐이 증산에 대한 증산이 뭐 지금 제품을 이제 늘리는 것에 대한 계획을 철회했다 뭐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조금 이제 뒷걸음질을 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애플 매수로 유지를 한다고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메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메타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냈고요. 특히 이제 메타 실적을 앞두고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타 종가가 139달러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대비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1% 이상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이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테슬라의 회사채에 대한 평가를 상향을 시켰는데요. 기존의 이 S&P 글로벌 레이팅스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가 발행하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투기 등급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테슬라가 발행하는 채권이 정크본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평가를 상향을 하면서 더 이상 테슬라가 발행하는 채권이 투기 등급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회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2단계 상향을 하면서 BBB 등급, BBB 등급으로 올렸는데요. 이 정크 등급을 처음에는 제시를 했었는데 투자 가능한 투자 등급 정도로 수준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등급 내에서 이제 B 등급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등급을 제시하긴 했지만요. 테슬라가 이렇게 정크본드 등급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주가에 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B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의견이 오늘 나왔는데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테슬라를 기존에도 매수 등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프레쉬 머니, 이제 뜨거운 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영역이다라는 새로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어쨌든 이 기존에 지난 4월에 제시를 했던 440억 달러의 인수 계약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게 인수가를 30% 정도 할인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트위터 인수가를 30% 깎아달라고 이제 트위터에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10%라도 할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마저 성사가 되지 않자 이제 기존의 인수가였던 440억 달러로 회귀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오늘 이제 연말 직원을 이제 15만 명 추가로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가 오면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제 계절적인 임시직이라든지 파트타임 직원 그리고 일부 정규직을 대규모로 고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5만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배달 관련된 인력들, 배달이라든지 이 용역에 관련된 인력들의 최저 시급을 18달러에서 19달러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타겟 이런 소액 판매 기업들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걸 타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발빠르게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거에 나가서 재고 처리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이 월마트도 4만 명의 추가 직원을 연말에 고용을 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타겟 또한 9만 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금융주 대체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 분석가들은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유명한 주식인데요. 미국 홈트레이닝 업체 플루톤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 오늘 대규모 감원 소식을 밝혔습니다. 회사 인력의 12%에 달하는 인력인 500명의 직원을 감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플루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는 800명, 그리고 지난 6월에는 2,800명의 직원을 정리 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플루톤 이제
이런 수차례 인력 감원을 단행을 했고, 또 오늘 이제 500명을 추가로 좀 자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구조조정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장 동력을 이제 수송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CEO가 밝혔습니다. 오늘 펠로톤의 주가는 4%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 금융 상황, 미국 금융시장 상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